안녕하세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하는 보험 전문 로펌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입니다. 자살보험금,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충분히 있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한 고의까지 사고로 볼 수는 없기에 보험약관에서 면책, 즉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살하였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전문적인 분쟁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내용의 특성상 덮어두고 종결해버린 사건들이 많으리라 추정되는데요.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일률적으로 무조건 고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막무가내식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고는 적극적인 분쟁을 해서라도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과 손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입니다. 인연이 경과된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자살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 분쟁이 필요 없습니다. 재해사망특약과 상해사망보험금이 항상 문제인데요. 재해사망특약이던 상해사망보험금이던 사고 내용이 자살 또는 자살로 몰아갈 수 있는 내용이면 무조건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쟁이란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투거나 협의하거나 의료자문을 해보거나 법률자문을 해보거나 판례나 분쟁내 등 근거 싸움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뜻합니다. 보험회사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간호사들이 소속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런 대기업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직접 분쟁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살보험금이란 사고 내용의 특성상 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이럴 때 찾는 전문회사는 보통 손해사정법인과 법무법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손해사정법인은 의견서 작성과 제출만 가능할 뿐 분쟁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변호사법과 보험관련법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해도 보험회사와 유가족이 직접 부딪혀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유가족을 대리할 수 있으므로 대신 분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법무법인은 아무래도 보험 관련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각 전문가들의 한계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모두 소속된 보험 전문 법무법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변호사가 있으니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쟁을 할 수 있고 손해사정사가 직접 실무를 진행하니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금 청구부터 손해사정, 즉 적정보험금 산정과 분쟁 개입 등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뢰인들이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할 필요 없이 의뢰해놓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구조인데요. 자살임에도 분쟁을 통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망자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고의를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험에서 자살을 면책하고 있는 이유는 사고의 기본적인 요건인 우연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우연성과 고의는 정반대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스스로 행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신병력 및 만취 상태는 감경 조건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러나 당사자는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자의 사고 당시 및 그 직전까지의 정황 등을 통해 망자의 사고 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아닌 유가족 측에 있습니다. 보통 망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우울증 등의 정신병력, 음주 만취 여부, 극단적인 감정 상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우울증, 양극성 경동장애, 즉 조울병,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또는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고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모든 자살자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정신병력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재해나 상해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망자가 살아생전 극심한 정신병력이 있었다거나 자살의 방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망 전의 행동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들을 종합해 봄으로써 고의로 인한 사망이 아님을 분쟁 과정에서 입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적 판단을 못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고해 적용을 할 수 없는데요. 물론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입증이 되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은 아니며 대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기에 정확한 입증에 어려움이 많은 편인데요. 경찰에서 찍은 현장 사진에 빈 술병이 여러 개 있고 유가족의 진술에 망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사진만으로는 술병만큼의 양을 사고 직전 한 번에 마셨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논리로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다툼이나 싸움 등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자해나 자살은 고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물론 만취나 정신병력에 비해 그 다툼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격렬한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베란다에서 투신한 사례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습니다. 간혹 정황상 자살로 보이기는 하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는 사고도 있는데요.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경찰에서 궁금한 건 사고사냐 자살이냐가 아닙니다. 경찰은 오로지 타살 가능성에만 집중하는데요. 즉 타살 가능성이 없으면 사고사든 자살이든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들을 보면 사고 현장이 일반적으로 사고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이라 판단되면 보통 자살로 추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러한 사례로는 추락사, 실족사, 익사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의 특징은 CCTV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100% 자살로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에서는 반대로 자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험회사에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객관적 증거 없이 자기들 편의대로 자살로 추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보험회사는 힘들이지 않고 경찰의 의견을 근거로 자살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자살이 아닐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라면 유가족분들도 진술조사 시 담당 경찰에게 자살이 아니라고 강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자살이 아님에도 보험회사에서 자살로 주장하는 사고 유형들이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자살이 아닌 사고사로 추정한 사건들입니다. 사고사로 종결된 사건은 유가족들이 별다른 고민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에서 사고사라고 하니 당연히 재해 또는 상해로 인정되어 사망보험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른데요. 익사의 경우 목격자 및 CCTV 없이 물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고는 망자 본인이 아닌 이상 물에 빠진 상황이나 의도를 누구도 쉽사리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자기들 입맛에 맞게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여럿이서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어렵겠지만 만일 혼자 한강 또는 저수지에 갔다가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자살로 일단 주장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파트 베란다, 건물 옥상 등과 같은 장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또는 산이나 바다나 절벽 등에서 실족하여 사망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고의적 사고를 주장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청구 후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보험 분쟁, 보험 전문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자살 사망을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아 보험금 수령을 원할 때,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나 사망으로 과실 분쟁 및 합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암 진단을 받았으나 소외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병원 진단과 보험사 진단, 즉 질병 코드가 달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양성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받았으나
암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 등 고액보험금 지급 분쟁이 예상되실 때에는 보험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상담비나 착수금이 없으며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비가 없고 수임료 또한 재판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의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수임료는 보통 타 손해사정법인과 동등한 수준이며 케이스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형태로 수임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임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법무법인들은 소송을 강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소송 전 청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비율이 80에서 90%에 달하며 또한 소송까지 진행 시에도 변호사를 따로 알아보고 새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에서는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면책보험금, 자동차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 분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분쟁에서 보험금 수령에 성공해 왔는데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사고, 자살로 단정할 수 없는 사망사고, 재자렴 등의 암진단비 수령, 초기 발견암 또는 종양의 암진단비 수령, 일반암과 소외감 부분이 모호한 종양, 의사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암 유무, 과도한 고지 의무 위반 적용, 설명 의무 위반 입증 등 중대한 보험 분쟁에 대하여 보험금 수령에 성공한 다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족이 우울증 치료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였던 유가족 H씨는 가입한 상품약관에 자살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맡기신 후 약 2개월 만에 심신상실 사망사고로 인정받아 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었고, 직장에 암종이 발견되었던 50대 A씨의 경우 주치의는 암으로 진단하며 C20 코드를 주었지만 보험사에서 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보기 어렵다며 끝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었는데요. 저희에게 맡기신 후 분쟁 1개월 만에 암으로 인정받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로 2천만 원을 수령하셨고, 갑상선암 림프절전이가 되었던 40대 C씨는 2011년 이후 가입한 원바람 기준분류 특약상품이 가입한 약관상 갑상선 전이암은 소외감으로 분류되었으나 저희에게 맡기신 후 소송 전 종결로 약 3주 만에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암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하여 일반암 보험금을 수령하셨으며, 주치의가 난소경 개성 종양으로 진단했던 40대 H씨는 보험에 가입했던 약관상 해당 질병인 D39의 경우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상황이었으나 저희에게 맡기신 후 약 2주 만에 암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하여 일반암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셨다가 거절된 사례는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분쟁이 예상되는 사례들은 미리 상담을 받고 사전에 의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보험 분쟁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험금 대리 청구 후 손해사정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되시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지불하시고 사건을 종결짓게 되며, 만일 손해사정 합의 및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해드리며, 승소하게 될 경우 성공보수 개념으로 지급받으시는 보험금액에서 수임료를 지불하시게 되고, 패소할 경우에는 수임료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은 보험금 손해사정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으로써 초기 비용이나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기존의 법무법인이나 손해사정법인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법무법인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모두 다루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사건이 주요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 관련 보상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송 전 손해사정을 통한 분쟁 관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불필요하게 분쟁 규모를 키우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인 손해사정법인들의 경우 보험업 감독 규정 및 변호사법에 의해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대리 청구, 의뢰인 대리 행위, 대리 협상 및 합의 중재 행위가 불법이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변호사가 진행해야만 합법이기 때문에 손해사정법인들은 보통
분쟁 업무 처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역으로 보험사로부터 의뢰인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는 변호사의 법률적 권한과 손해사정사의 보험 실무식을 더하여 여러분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에 한계가 없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 실무식을 갖춘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와 보험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권한과 역량을 바탕으로 보험 분쟁 및 합의와 관련한 업무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소송 시에도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없이 사건을 진행해드림으로써 2중 3중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관련 문제가 있으실 경우 저희에게 무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변호사 선임료 걱정하실 것 없이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관련 분쟁을 하기가 너무나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시거나 보험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당황스럽고 실망스러우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신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의 손해사정사와 실력 있는 보험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여러분이 더 나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보험사와는 저희가 대신 싸워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제 마음 편히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